안녕하세요. 저는 삼성중공업 선박해양연구센터에서 근무하고 있는 권창섭 프로입니다. 저는 오늘 초대형 LNG 추진 컨테이너선의 멤브레인 타입 퓨얼 탱크에 대한 슬러싱 로드와 세이프티 어세스먼트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트로덕션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삼성의 LNG 추진 23000 TEU 컨테이너선의 컨셉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LNG 퓨얼 탱크의 형상에 대해서 소개드리고 그 다음에 최적의 형상을 얻기 위한 수치 해석 내용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도출된 최적의 형상에 대한 슬러싱 검증 실험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삼성 신모델 베이신의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퍼실리티와 실험 조건, 그 다음에 실험 결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험을 보완하기 위한 슬러싱 CFD 연구에 대해서도 소개를 드리는 것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선박의 배출가스에 대한 그 규제가 상당히 강화되고 있습니다. 황산화물, 그 다음에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그 다음에 미세먼지까지 다양한 그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요. 특히 북미 지역, 그 다음에 유럽, 아시아에서는 에미션 컨트롤 에어리아, 에카 영역으로 지정되어서 보다 강화된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금년부터는 새로운 IMO의 에미션 레귤레이션, 즉 0.5%의 황산화 물질을 이하를 배출해야 된다는 규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선박의 연료의 변천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912년 이전까지는 석탄이 사용되었고요. 그 다음에 1912년 이후부터는 석유가 거의 100여 년 동안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부터는 친환경에 대한 추세에 발맞춰서 LNG가 선박의 연료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운데 보이는 사진이 최초의 LNG 추진 컨테이너선인 이슬라벨라호고요. 이 선박은 3100 TEU의 컨테이너선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LNG가 선박의 연료로 사용되게 되면 황산화 물질뿐만 아니고 다양한 배출가스를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이러한 LNG 연료를 적재하기 위해서 타입 C 연료 2만 TEU를 넘어가는 초대형 컨테이너선의 경우에는 대양 항해를 위해서 대략 18,000 큐빅미터의 LNG 연료 탱크가 필요하게 됩니다. 이러한 대용량의 LNG를 적재하기 위해서는 타입 C 탱크가 아닌 멤브레인 테크놀로지가 적용된 탱크가 하나의 솔루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멤브레인 탱크의 경우에는 타입 C보다 탱크의 무게가 가볍고 그 다음에 공간 활용 효율이 상당히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멤브레인 타입 탱크는 슬러싱 로드가 좀 커질 수 있다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설계 단계에서부터 슬러싱 평가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보시는 내용은 삼성중공업이 개발한 23000 TEU LNG 추진 컨테이너선의 컨셉이 되겠습니다. LNG 퓨얼 탱크뿐만이 아니라 삼성의 최신 스마트십 기술, 그 다음에 다양한 에너지 세이빙 디바이스 기술들이 적용된 최첨단 선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오른쪽 하단부에 보이시는 것이 바로 LNG 연료 탱크의 위치가 되겠고요. 멤브레인 타입 LNG 퓨얼 탱크가 적용돼서 여기에는 GTT의 마크3 시스템이라든지 우리나라의 KC1 시스템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스토리지 캐퍼시티로는 18,300 큐빅미터가 적용되었고 컨테이너 적재 공간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 어코모데이션 아래쪽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배치가 되게 되겠습니다. LNG 연료 탱크의 형상 컨셉은 크게 두 가지가 고려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폭이 좁은 탱크, 좌측에서 파란색으로 표시된 탱크 형상, 탱크 단면 형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와이드 탱크 컨셉, 이렇게 좌측 그래프에서 붉은색으로 표시된 탱크 형상이 되겠습니다. 탱크 폭이 좁은 컨셉의 경우에는 슬러싱 리스크를 상대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간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단점이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게 와이드 탱크 컨셉이 되겠습니다. 컨테이너 선의 선체에 잘 피팅돼서 어떤 최적의 공간 효율을 가질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하지만 탱크 폭이 넓기 때문에 슬러싱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슬러싱 하중이 커질 수 있다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시는 것처럼 로어 챔퍼 하이트가 상당히 높게 설계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와이드 탱크 컨셉에 대해서는 슬러싱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설계를 하기 위해서 한 3가지 정도의 그 설계 컨셉이 고려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컨셉은 가운데 그래프에서 회색으로 표시된 것과 같고요. 어퍼 챔퍼와 로어 챔퍼 하이트를 비슷하게 설계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로어 챔퍼 하이트를 탱크 높이의 52% 수준까지 상당히 높인 컨셉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퍼 챔퍼의 랭스와 그 다음에 사이드월 하이트를 비슷하게 만들어서 유동이 좀 부드럽게 어퍼 챔퍼를 빠져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설계를 한 컨셉이 되겠습니다. 이 3가지 컨셉에 대해서 우열을 가리기 위해서 수치 해석 코드인 ABS 슬러시를 이용해서 슬러싱 해석을 수행하였습니다. ABS 슬러시 코드는 2차원의 포텐셜 기반의 슬러싱 해석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크리티컬 슬러싱 웨이브 도메인, 특히 슬러싱 피리어드의 플러스 마이너스 30% 영역에 대해서 이퀴벌런트 레귤러 웨이브 어프로치 방법을 이용해서 슬러싱 평가가 수행됩니다. 이때 고려된 파도 조건은 노스 아틀란틱의 극한파 조건이 고려되었습니다. ABS 슬러시 해석 결과 세 번째 컨셉, 즉 어퍼 챔퍼 랭스와 사이드월 하이트를 비슷하게 설계한 조건의 슬러싱 하중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서 최종적으로는 이 세 번째 컨셉이 본 디자인 컨셉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참고로 슬러싱 하중을 줄이기 위해서 로어 챔퍼 하이트를 탱크 높이의 52%까지 높인 두 번째 컨셉의 경우에는 오히려 슬러싱 하중이 조금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사이드월 하이트를 너무 작게 가져가게 되면 이 사이드월에서의 어떤 유동이 갇히게 되면서 여기에서 하중이 좀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다는 점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이 세 번째 컨셉에 대해서 슬러싱 실험을 통한 디자인 슬러싱 노드를 뽑는 실험이 수행되었습니다. 슬러싱 실험은 삼성 10모델 베이신에서 수행이 되었고요. 삼성 10모델 베이신에는 슬러싱 실험뿐만이 아니라 선박의 저항 추진을 실험하는 토잉 탱크, 그 다음에 프로펠러의 성능을 테스트하는 캐비테이션 터널, 그 다음에 스마트십을 개발하는 스마트십 R&D 센터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보이는 사진은 슬러싱 실험을 수행하는 모션 플랫폼이 되겠고요. 여기에는 모션 플랫폼과 그다음에 최대 200채널까지 압력을 계측할 수 있는 압력 센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상단에 보이는 것처럼 고속 카메라와 그 다음에 CFD 해석을 위한 서버까지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슬러싱 실험 절차는 보시는 것과 같습니다. 우선 선박의 운동 해석을 수행을 하고요. 그 다음으로는 탱크의 슬러싱 고유 주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슬러싱 실험의 어떤 셀렉션을 수행을 합니다.
전체적인 슬러싱 실험 계획을 수립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탱크 위치에서의 육자회도 모션 시계열 데이터를 생성하게 됩니다. 이러한 육자회도 모션 데이터는 모형 탱크에 가진을 시키기 위한 헥사코드 모션으로 변환이 되게 되겠고요. 그래서 모형 탱크와 압력 센서, 그 다음에 필링 레벨을 조절을 한 다음에 모형 실험이 수행이 되고 최종적으로는 계측된 압력 신호에 대해서 후처리 과정이 수행되게 됩니다. 슬러싱 실험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세이프티 어세스먼트를 하는 방법은 선급별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본 연구에서는 LR의 가이드를 따라서 수행을 하였습니다. LR 가이드에 따라서도 컴패러티브 어세스먼트와 앱솔루트 어세스먼트로 나눠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레퍼런스의 디자인 슬러싱 노드와 비교를 하게 되는 첫 번째 컴패러티브 프로시저가 적용되었습니다. 슬러싱 실험은 ITTC의 슬러싱 테스트 가이드에 따라서 계획되었습니다. 탱크 1은 탱크 폭이 좁은 경우, 그 다음에 탱크 2는 탱크 폭이 넓은 경우가 되겠고요. 다양한 필링 조건이 고려되었고, 그 다음에 선박의 로딩 조건도 디자인 로드, 그 다음에 발라스트 로드가 고려되었습니다. 파도 조건은 전 세계를 운항해야 되기 때문에 IGF 코드에 따라서 노스 아틀란틱 오션의 익스트림 조건이 고려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수 4파와 헤드C의 경우에는 40년 극한파 조건이, 그 다음에 90도 조건의 빔C 조건에서는 1년 극한파 조건이 고려되었습니다. 웨이브 피리어드는 탱크의 슬러싱 피리어드의 플러스 마이너스 30% 레인지, 크리티컬 슬러싱 웨이브 피리어드 조건이 고려되었습니다. 그래서 탱크 폭이 좁은 경우와 탱크 폭이 넓은 경우의 모형 탱크가 되겠습니다. 충분한 강성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두께 35mm의 알루미늄과 아크릴 플레이트가 적용되었습니다. 압력 센서로는 키슬러사의 601C 센서가 적용되었고 이 압력 센싱 다이아메터는 모형 스케일에서 5.5mm, 그 다음에 샘플링 프리퀀시는 20kHz가 고려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이는 그림이 압력 센서의 배치도가 되겠습니다. 아래쪽의 왼쪽이 파양과 압력 센서의 위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90도의 빔C, 그 다음에 120도와 150도의 바우 커터링 웨이브가 고려되었고 압력 센서는 주로 리사이드에 배치가 되었습니다. 탱크 폭이 좁은 경우에 대해서는 압력 센서를 로우 필링과 하이 필링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나눠서 압력 센서를 배치를 하였고요. 와이드 탱크 컨셉의 경우에는 핫스팟 에어리어를 구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 많은 센서를 배치를 해서 전체 필링 레벨에 대한 실험이 수행되었습니다. 슬러싱 실험에 나오는 압력 신호는 비선형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따라서 통계적인 후처리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본 연구에서는 3변수 와이블 분포 함수를 이용을 해서 5시간 실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3시간 most probable maximum pressure를 도출하는 과정을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실험에서 계측된 하중의 실선으로의 확장에는 프루드 법칙이 적용되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폭이 좁은 경우의 슬러싱 실험 결과에 대해서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의 그래프에서 가로축은 슬러싱 로드, 그 다음에 세로축은 필링 레벨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회색은 150도, 그 다음에 파란색은 120도, 그 다음에 빨간색은 90도, 즉 빔C 조건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빔C로 갈수록 슬러싱 하중이 증가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특히 30% 필링의 경우에 슬러싱 하중이 가장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리퀴드 모션을 보시면 가운데처럼 하이드롤릭 점프가 횡방향으로 발달하면서 사이드월 쪽에 강한 충격 하중이 발생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오른쪽 그래프는 압력 센서의 3아워의 NPM 프레셔를 색상으로 나타낸 것이고요. 빨간색, 검은색에 가까울수록 하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이드월 하단부, 필링 레벨 아래쪽에
가장 슬러싱 하중이 높게 나타나는 핫스팟 위치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슬러싱 실험의 어떤 수렴도를 확인하기 위해서 가장 크리티컬한 케이스에 대해서 최대 실선 기준으로 55시간, 즉 5시간 실험을 11번 수행하는 실험을 수행을 하였고요. 이때 55시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3hour NPM 프레셔를 뽑았을 때를 100%로 가정해서 35시간 데이터를 얻었을 때, 그 다음에 5시간 데이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의 3hour NPM 프레셔의 분포는 좌측 하단에 보시는 것 같은 분산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5시간 실험의 경우에는 64%에서 138% 범위에서의 어떤 분포를 보여주고 있어서 크리티컬한 경우에는 5시간 실험만으로는 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35시간 데이터를 바탕으로 3hour NPM 프레셔를 도출했을 때는 55시간 기준으로 3hour NPM을 뽑았을 때 100.7%, 즉 오차가 0.7% 수준으로 최소한 한 35시간 정도의 실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와이드 탱크에 대한 실험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측 그래프에서 보시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빔C로 갈수록 슬러싱 하중이 커지는 것을 알 수가 있고, 특히 40에서 50% 필링 조건에서 슬러싱 하중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리퀴드 모션을 보시면 횡방향으로의 하이드롤릭 점프 현상이 발달을 하면서 사이드월과 어퍼 챔버 하단부에서 웨이브 런업에 의한 충격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핫스팟 에어리어는 오른쪽 그래프에서처럼 사이드월 하단부, 그 다음에 어퍼 챔버 하단부 쪽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디자인 슬러싱 로드에 대한 비교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좌측 그래프에서 가로축은 슬러싱 하중이 작용하는 면적, 그 다음에 세로축은 슬러싱 하중이 되겠습니다. 이때 회색의 동그라미 표시는 174K 메인 카고 탱크의 레퍼런스 슬러싱 로드 커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레퍼런스 슬러싱 로드 커브보다 타겟이 되는 LNG 연료 탱크의 슬러싱 하중이 보다 낮은지 높은지 그거를 평가하는 게 가장 컴패러티브의 기본이 되겠고요. 탱크 1은 폭이 좁은 경우, 그 다음에 탱크 2는 폭이 넓은 경우가 되겠습니다. 두 탱크 모두 174K의 레퍼런스 슬러싱 로드보다 하중이 낮기 때문에 174K에 적용된 CCS로도 충분히 설계가 가능함을 우선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탱크 폭이 좁은 경우보다 오히려 탱크 폭이 넓은 경우에 디자인 슬러싱 하중이 좀 더 낮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컨테이너선의 연료 탱크 실험에 있어서 얻었던 점 중에 하나는 모션이 작은 디자인 로드 컨디션에서도 슬러싱 하중이 상당히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오른쪽의 표는 그 발라스트 조건, 보통 발라스트 조건의 쉼모션이 조금 더 크기 때문에 보시는 것처럼 발라스트 조건의 쉼모션, 스웨이와 롤모션을 기준으로 했을 때 디자인 로드 조건에서 스웨이와 롤모션이 거의 절반 이하 수준으로 작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디자인 로드 컨디션에서 슬러싱 하중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이런 컨테이너선 연료 탱크의 경우에는 모션이 꼭 클 때만 슬러싱 하중이 큰 게 아니고 모션이 작은 디자인 로드 조건에서도 슬러싱 하중이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슬러싱 실험에서는 170개 정도의 압력 센서가 적용되긴 했습니다만 좌측에서 보시는 것처럼 하중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어떤 그 코너 위치에서의 하중 분포만 확인할 수가 있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 탱크 전체에 작용하는 하중 분포를 얻으면 어떤 부분은 이제 보강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부분은 안전한지를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지만 그거를 위해서는 수만 개의 압력 센서를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실험에서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CFD 해석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험에서의 크리티컬한 조건에 대해서 CFD 해석을 수행을 하였습니다.
CFD 해석에는 스타CCM 소프트웨어가 사용되었고 실험과 동일한 조건이 구현되었습니다. 실험에서 슬러싱 하중에 가장 크게 나타났던 모션을 그대로 잘라내서 CFD 해석에다가 넣는 수행을 했고요. 그래서 좌측이 슬러싱 실험을 보여주고 있고 오른쪽이 동일한 조건에 대한 CFD 해석의 리퀴드 모션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에서는 압력 센서가 총 176개의 압력 센서가 고려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CFD의 경우에는 탱크 표면에 대략 17,000개의 그리드 포인트가 고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CFD 해석 결과에서는 보시는 것처럼 어떤 스레시홀드를 넘어가는 프레셔의 디스트리뷰션을 그렸을 때 보시는 것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고, 특히 사이드왈과 어퍼 챔버 하단부에서 이렇게 붉은색 하중이 높은 위치가 CFD 해석에서 나타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CFD와 실험의 어떤 상호 보완적인 연구를 통해서 그래서 실험에서 놓치는 부분은 없는지,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을 얼마만큼 보강을 해야 되는지를 조금 더 최적화가 가능해졌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LNG 추진 23000TEU 컨테이너 선에 대한 슬러싱 평가를 수행을 하였습니다. 여기에서는 탱크 폭이 좁은 케이스, 그 다음에 넓은 컨셉에 대한 고려를 수행을 하였고요. 특히 탱크 폭이 넓은 경우에는 슬러싱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로어 챔버 하이트를 높이는 설계가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 ABS 슬러시라는 수치 해석, 슬러싱 해석을 통해서 조금 더 최적화된 탱크 형상을 도출하였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탱크 컨셉에 대해서 슬러싱 모형 실험을 통한 검증을 수행을 하였고요.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74K의 레퍼런스 슬러싱 로드 커브보다 두 경우가 다 낮은 것으로 확인되어서 레퍼런스의 CCS 강도와 동일한 조건으로 설계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실험과 어떤 CFD의 상호 보완적인 연구를 통해서 최적의 그다음에 안전한 멤브레인 타입 연료 탱크를 설계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